안녕하세요. 다큐앤드라마 임팩트의 이주영입니다. 오늘은 독립운동 서사의 트랜스미디어적 접근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다큐멘터리 어느 독립운동가 부부의 사랑 이야기는 청년 독립운동가들의 사랑과 결혼, 출산과 육아 등 개인적인 삶에 주목합니다. 1930년대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 독립운동가 부부 양우조 최선화가 쓰고 그들의 외손녀 김현주 씨가 정리해서 출판한 책 제시의 일기가 근간이 되었습니다. 1938년 7월 중일 전쟁 중 중국 호남성 장사에서 태어난 양우조 최선화의 첫 딸 제시의 육아 과정이 자세히 담긴 이 책은 현재의 젊은 부모들이 보아도 공감할 정도로 트렌디합니다. 아이의 몸짓과 소리짓이 전하는 목소리 내기를 읽어내면서 고단하지만 희망을 놓지 않는 독립운동가의 삶을 돌아보는 성찰의 과정은 철학적 깊이감으로 다가옵니다. 제시의 일기는 동시에 1937년부터 1945년까지의 중일 전쟁 중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과 그 가족들의 피난 여정을 자세히 기록한 거의 유일한 역사서입니다. 독립운동가 부부는 피난 과정에서 동북아시아 전황을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하며 희망을 잃지 않는 긍정적 태도를 견지합니다. 현지인들과 소통하고 생활하며 중국 각 지역, 다양한 종족의 문화를 세세하게 기록한 민족지적 자료이기도 합니다. 그래픽 노블 제시 이야기가 출간되고 다큐멘터리 어느 독립운동가 부부의 사랑 이야기가 방송되면서 제시의 일기는 다시 주목받았습니다. 2023년 상연된 창작 초연 뮤지컬 제시의 일기는 생사를 넘나드는 독립운동가 부부도 육아 전쟁은 피할 수 없었다는 경쾌한 메시지로 대학로 뮤지컬 매니아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소설보다 더 소설 같은 실제 이야기에 청년 관객들이 열광했죠. 1938년 태어난 딸 이름을 한문과 영어 모두 뜻이 통하는 제시로 지은 미국 유학파 아버지 양우조의 특별함도 화제였습니다. 90여 년 전 상엄한 삶을 살아야 했던 독립운동가들이 자신의 아이 앞에서는 현대의 여느 가정 못지않은 딸바보였다는 사실도 새롭습니다. 시대를 앞서 살아간 독립운동가 부부의 양육 방식은 지금도 귀감이니까요. 수많은 관객들의 감동 리뷰로 이 작품은 2024년 3월 상하이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임시정부 수립 105주년 기념식에 낭독극으로 초대받았습니다. 중국에 생존해 계신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라며 눈물을 훔치셨죠. 지난 9월에는 한중합작 뮤지컬로 다시 태어난 제시의 일기 버전 2가 낭독 공연으로 첫 선을 보였습니다. 한국 배우 3명과 중국 배우 2명이 출연하는 한중합작 버전은 반전 메시지를 더 강력하게 품고 있습니다. 중일전쟁의 포화 속 육아일기는 그래픽 노블로 재해석되어 일본어로 출판되었고 한중 합작 뮤지컬로 거듭나면서 아시아 각국으로 확장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제시의 일기 트랜스미디어 히스토리를 정리해보면 개인의 서사가 국가의 서사로 동아시아 전체의 서사로 확장되고 재해석되는 과정이 자세히 들여다보입니다. 더 많이 알려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고 체험할수록 더 다양한 미디어로 거듭 창작됩니다. 트랜스미디어로 표현되는 미디어를 넘나드는 재해석은 미디어 믹스 혹은 원소스 멀티 유즈와 차이가 있습니다. 원작을 그대로 미디어만 바꿔서 재현하는 것이 아닌 원작을 재해석하여 다양한 미디어의 특징을 반영해 재현합니다. 트랜스미디어로 재해석된 새로운 작품들은 원작과 다르면서도 원작의 메시지를 품고 있다는 점에서 같습니다. 여기서는 다큐멘터리 어느 독립운동가 부부의 사랑 이야기를 중심으로 뮤지컬 버전까지 들여다보겠습니다. 90여 년 전 임시정부의 피난 여정을 그대로 따라간 로드무비 형식의 이 다큐멘터리는
특별한 기술적 시도로 과거를 재현했습니다. 프로젝션 매핑 방식의 증강현실 기법입니다. 과거의 이미지들과 실제 인물을 매핑하여 당시 상황을 보다 실감나게 구현했죠. 최근에는 더욱 다양한 증강현실 기법이 시도되어 낡아 보이지만 2020년 첫 방송 당시에는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화여전 영어 선생 최선화와 상하이 임시정부 요인 양우조는 편지로 마음을 나누는 장거리 연인입니다. 독립운동가로서 험난한 삶을 사는 양우조는 최선화에게 어떤 확답도 할 수 없었죠. 1936년 최선화는 일제의 감시를 피해 상하이 간호학교 입학 허가를 받아 상하이로 향합니다. 양우조는 혈혈단신 미국 유학길에 올라 온갖 난관을 겪으며 공대를 졸업한 후 도산 안창호를 흠모해 흥사단에 참여합니다. 귀국 후 방직 사업을 준비하던 중 나라의 독립이 우선임을 깨닫고 독립운동에 투신하게 되죠. 임시정부에서 그는 세계 각지에서 독립운동 작업을 모으거나 영어 통번역 등을 하며 외교와 재정 업무를 수행합니다. 1937년 항저우 임시정부에서 결혼한 양우조, 최선화 부부는 이렇게 평생을 독립운동가 부부로 살아갑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이들을 비롯해 몇몇 임시정부 독립운동가 부부의 삶과 현재 그들 후손의 삶을 교차합니다. 1930년대 임시정부 요인들의 삶은 프로젝션 매핑 기법을 통해 증강현실로 재현했습니다. 피난과 폭격이 일상인 중일전쟁 한복판에서 갓난아기를 건사하며 수년간 피난의 여정을 함께하는 임종 요인들의 삶이 실감나게 펼쳐집니다. 1919년 3.1 만세운동 이후 조직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37년 중일전쟁 발발로 주요 도시가 전화에 휩싸이자 중국 장제스 정부의 지원으로 열차, 배, 버스 등을 통해 중국 남서부를 횡단하며 피난 행렬을 이어갔습니다. 김구, 김동영 등 임시정부를 대표하는 어르신들을 비롯해 임정요인 가족들이 포함된 100명 이상의 대규모 이동이었습니다. 1932년 윤봉길 의사의 상하이 홍코우공원 폭탄 투척으로 일본 주요 인사들이 대거 사상한 이후 중국 장제스 정부는 김구가 이끄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강력한 후원자가 됩니다. 당시 장제스가 중국 100만 대군도 못한 일을 윤봉길 의사가 해냈다며 감탄했다는 일화도 유명하죠. 결과적으로 윤봉길 의사의 의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유지하는 힘이 되었고 양우조 최선화 부부와 아기 제시 역시 그 혜택을 받은 대한민국 국민이었습니다. 작품은 양우조 최선화의 둘째 딸 양제니 여사와 인터뷰를 시도했습니다. 누군가는 박물관에 기증하라고 권유했지만 아직은 부모님의 숨결을 더 느끼고 싶습니다. 이 가방이 100년이 넘은 가방이에요. 아버지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좀약을 넣어서 이 일기도 있고 이 사진. 책에서는 제시의 동생 제니의 탄생으로 등장하는 양제니는 100년 가까이 된 제시의 일기 원본과 부모님이 주고받은 영문 연애편지 원본을 조심스레 꺼내놓습니다. 당시 소고기 한 근값보다 비쌌다는 가족 사진이 제법 많이 첨부돼 글자 하나하나 또렷한 잘 보관된 역사 기록입니다. 책의 실질적 편저자인 제시의 딸이자 양우조 최선화의 외손녀, 양제니의 조카인 김현주 씨의 삶도 돌아봅니다. 한국의 독립이 중요했지만, 독립이 가장 중요했지만 그 다음 단계는 세계에 한국을 알리고 한국에 있는 정신을 알리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거 자체가 사실은 저희가 개인이 할 수 있는 독립운동의 정신을 이어가는 게 아닐까. 어머님이 93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랬는데 한번 제가 여쭤봤어요. 내가 생각하기엔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다. 그런데 후회되지 않으시냐? 그랬더니 아니 그러셔요. 하면서 고생은 무슨 내가 할 일을 했지. 그러니까 딸로서가 아니라 한국 국민으로서 고맙죠. 식민주의 역사를 공유하는 아시아 각국 입장에서 제시의 일기는 동아시아 공동의 역사로 와닿습니다. 양우조 최선화는 이 기록 전체에서 자주 독립의 희망을 반복해 언급합니다. 미래 세대인 아이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가득합니다.
뮤지컬 제시의 일기는 양우조 최선화의 육아기록 제시의 일기를 원작으로 재해석한 작품입니다. 책에 담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기록을 잘 벼려내어 제시의 성장 기록 위주로 재정렬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과 로드무비를 방불케 하는 피난 여정은 그대로 살렸지만 대신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화자는 국권이 회복된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중년의 제시입니다. 1938년 7월 4일 태어나 한 달도 채 안 되어 중일전쟁의 포화 속에서 피난길에 오른 아기 양제시와 독립한 대한민국서 살아가는 중년의 양제시는 부모가 기록한 제시의 일기를 읽으며 과거와 현재를 오고 갑니다. 시간여행자처럼 부모 시대에 들어가 때론 어린 딸이 되기도 하고 이웃이나 동료가 되기도 하죠. 독립운동가로 살았던 부모를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하고 체험하는 제시 시점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제시와 아빠 양우조의 난장 육아 현장이나 독립운동 서사에서 상상도 못한 유아 프로그램 같은 넘버 제시 캔 두잇이 주는 신선함은 요즘 청년들에게 독립운동가들도 교육열 높은 젠더 차별을 거부하는 신식 부모였음을 깨닫게 합니다. 거듭 고민해지는 일은 제시 JESSI 제시 아침엔 흰쌀밥에 김치 점심엔 브레드에 커피 다식은 주먹밥 대신 테라스에 앉아 우아한 디너 굿모닝 하우 아유 제시 여름엔 에메랄드 바다로 겨울엔 쏘핫한 온천 침보따리 이고 가는 피난 대신 캐리어에 앉아 떠나는 바캉스 Have a good time 제시 제시 can do it 제시 can do it 무엇이든 될 수 있고 제시 can do it 제시 can do it 어디든 갈 수 있어 눈치 보지 말고 꿈꾸고 마음껏 사랑해 Enjoy your life 제시 그래 제시 넌 눈치 보지 말고 마음껏 연애해라 네 그랬어요 소나 그래도 연애를 마음껏 한다는 건 좀 제시 can 제시 can do it 무엇이든 될 수 있고 제시 can do it do it 제시 can do it 어디든 갈 수 있어 우리 제시 한국어 다 해 Everything everywhere You are so special 소극장의 반원형 무대는 제시가 성장한 중국 서남부 지역의 비경을 수채화처럼 담아낸 요람이자 생생한 육아 현장입니다. 관객들은 어느새 제시와 함께 부모 혹은 조부모 세대에 잠입하여 각자의 기원을 돌아봅니다. 유쾌하고 낙천적인 딸바보 독립운동가 양우조와 최선화의 육아일기는 일본 패망과 광국을 맞이하는 순간 기쁨보다는 고통과 당혹스러움을 드러내며 마무리됩니다. 원작에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가슴이 뛰고 어지러워 자리에 가서 누워야 할 정도였다라고 적혀있는 부분을 조민영 연출은 그대로 살려내었습니다. 두 분은 멍하니 앉아 무슨 생각하시는 걸까 일본이 망했다는데 왜 기쁘지는 않으셨어요? 그 소식을 들으니 가슴이 뛰고 어지러워 이 순간을 이렇게 만날 줄은 몰랐다 그럼 이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계신 곳에 가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이뤄낸 해방을 꿈꾸며 광복을 준비했는데 외세에 의해 바라던 모습과 다른 방식으로 해방을 맞이한 상황에 대한 고뇌가 담겨 있습니다. 역사가 스포일러이듯 이후 한국은 온전한 민주화 국가로 독립하기까지 수십 년간 수많은 전쟁과 희생을 감내해야 했으니까요. 뮤지컬 제시의 일기는 최근의 역사인식을 반영해 자주독립이 아닌 외세에 의한 해방, 즉 미국과 소련에 의한 한반도 분할 군정이 얼마나 무서운 족쇄였는지 인식하도록 이끕니다. 지난 9월 한중합작 낭독 공연 제시의 일기 버전 2는 한국 배우들과 중국 배우들이 함께 출연해 각자의 언어로 극을 이끌어가는 두 가지 언어 공연입니다. 한중 자막이 동시 제공되어 어느 언어권 관객이든 편하게 작품에 몰입할 수 있죠. 뮤지컬 제시의 일기 초연에서 등장한 열차와 배를 타고 피난하는 장면은 중국인 이웃들과 함께 전쟁의 고통을 이겨나가는 장면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중국어 넘버도 추가되고 제시의 어린 시절도 한층 더 풍성해졌죠. 중국어 넘버들은 한국어 넘버들과 함께 동시 중창되면서 묘한 하모니를 형성합니다. 제시야, 이것 봐라. 아, 제시는 기억도 못할 텐데 뭘 그렇게 보여주신대요? 에헤이, 비록 피난 중이지만 이렇게라도 말로만 듣던 비경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흔하지 않잖소. 虽然看起来很美，但实际情况可不一样，大家都要小心呐，坐稳啦。越往上，碧水行舟，水流越湍急，数百个潜水探也要小心，危险潜伏在身边要牢记，安全要放心间，别放松警惕。 객석에는 한국, 중국뿐 아닌 일본인 관객들도 있었습니다. 100년 전 동아시아의 복잡한 전쟁과 폭력적 상황은 100년 후 문화예술을 통해 경계를 허물면서 동아시아 청년들의 반전 목소리를 담아 거듭 확장됩니다. 놀라운 것은 극중 제시의 성장과 안위를 위해 한중 배우들이 서로의 언어로 소통하는 현장입니다. 한중 합작 공연을 준비하며 창작진들과 출연진들의 국가와 언어를 해체한 연대가 무대 위에 그대로 재현되었습니다. 5년 전 대한민국 임시정부 독립운동가 부부인 양우조 최선화가 남긴 개인의 기록은 이제 더 이상 한 아이의 육아일기가 아닙니다. 한국만의 독립운동 역사에 머물고 있지도 않습니다. 트랜스미디어를 통해 다양한 예술가, 여러 국가의 창작진들에 의해 재해석되면서 제시의 일기는 근현대, 폭력으로 얼룩진 아시아의 역사, 지구 전체의 역사에서 복귀해야 할 연대와 협력의 기억이자 현재 진행형인 반전 운동으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다음은 독립운동 서사의 트랜스미디어적인 작품 사례를 연이어 다루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